예전부터 보병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임무를 더욱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한국전쟁 당시 처음으로 M3 포대를 미국의 지원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엄청난 포대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병이란 후방에서 아군에게 화력 지원을 하는 부리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병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예로 베트남전 파병 당시 파병간 한국의 포병대가 미국과 달리 포를 전방으로 끌고 나가 가까이서 공격해오는 적 포병들에게 근접 포격을 쏘아부으며 함께 치고받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군은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말이죠. 고로 우리의 민족은 예전부터 포대를 아주 잘 다루는 민족임을 입증해주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천자총통이라던가 최초로 함선에서 대포를 운용하였다던가 하는 사실들을요. 고로 지금 알아볼 육군 장비는 K9 썬더 자주포입니다. 위 사진처럼 노후화된 M3 포대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동을 할 때 차량이 필요합니다. 고로 한번 포격을 가하고 나서는 취약한 기동력으로 인해 적이 응사로 인한 피해 속출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K9과 같은 자주포는 자체 기동력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으로 공격이 쉽고 빠른 도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한 것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려 말에 최무선이 흑색 화약을 개발하는 등 화포 개발의 선진국이었다. 우리 육군도 포병 전력의 국산화에 노력을 기울여 70년대 초부터 105mm와 155mm 견인포를 국내 생산하였습니다.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하여 자주포를 운용해오던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는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천여 대를 배치하고 이런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당시 우리의 화포 정력은 북한과 비교하면 열위에 있었죠. 북한군의 포병 전력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보유한 화포의 절반가량이 자주화 및 차량 탑재용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난 포병 전력을 보유했습니다. 우리 육군은 이런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자 했고 특히 사정거리가 증가한 야포를 배치하여 군단 중심작전에 대한 화력 지원이나 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KH-179와 K5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육군은 K55를 이어갈 차세대 자주포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155mm 자주 곡사포는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ADD와 삼성 테크윈이 대한민국에서 독자 개발한 자주포라고입니다. K9 자주포는 4단급 포병 무기로서 최고 사거리가 40km로 북한의 170mm 자주포,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보다 길고 발사 속도가 빠르며 삼성 테크윈에서 성능 개량한 K55A1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36km로 K9 자주포의 개발로 한국군 사단의 작전 중심을 45km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K9는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된 차세대 자주포는 삼성 테크윈, WIA,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참가했고 K9는 1990년대 국방과학기술의 총화와도 같은 존재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21세기 스마트 전장에서도 현대적 육군은 포병 전력을 중시한다.
디지털 컴퓨터 사격 장치, GPS 및 관성항법 장치 등이 도입되면서 자주포는 더 이상 계산하고 좌표를 찾느라 시간을 소모할 필요 없이 즉각 포격할 수 있어졌습니다. 견인포와 비교하면 고가의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자주포의 개발 및 배치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주포가 뛰어난 기동성 및 생존 가능성을 보유하여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는 K-55와 미군의 M107 자주포를 받아 쓰고 있었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시대로 가보면 우리나라는 북한 포병에 비해 열세의 힘이 틀림없었죠. 북한이 그때만 해도 야포로 경쟁하는 화포덕후가 아니었죠. 그래봬도 우리나라보다 틀림없이 강한 국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K9 자주포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LG정밀, 한화, 삼성 테크윈 등 국내 정상급 방산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198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간 개념 연구가 진행되고 1999년에 전력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K9는 최대 3분간은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K9는 자동 장전 시스템과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즉 K9의 사격 통제용 컴퓨터의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여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지향시키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한다. 결과적으로 K9 자주포는 서 있는 상태에서라면 30초 이내에 첫 탄을 발사할 수 있다. 다가 K9는 혼자서 사격 재원을 바꾸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렇게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봅니다. 예컨대 K9 한 대가 3발을 쏘면 K-55 3대가 한 발씩 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K9는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67km까지 달릴 수 있어 K1 시리즈 전차와 동등한 기동 능력을 자랑하며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포토탑 구동 장치 및 통신 장치 탑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한 사격 재원 또는 사격 지휘소로부터 접수된 사격 재원에 따라 포를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만큼은 단단하지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포병 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고 화생방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 가능성이 향상되었습니다. 2. K9 자주포가 한국에 정말 중요한 이유. 주력군이 육군인 한국에서는 자주 곡사포의 의미가 해군력과 공군력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화와 현대화를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이 주력군으로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군이 주력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으로 해군과 공군의 능력보다는 육군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이 무인화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며 전장에서의 군인은 이전의 위치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숫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근거가 되이기도 합니다. 육군을 지원하는 견인 곡사포는 155mm가 화력면에서 단연 우수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M109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하던 K-55를 주력 자주 곡사포로 운용하고 있었으나 전장에서 많은 능력이 요구되면서 개량형인 K9를 삼성 테크윈이 개발하게 됩니다.
K-55는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4발이었고 지속 발사 속도가 분당 한 발로 155mm 곡사포 중에서 상당히 발전된 자주포는 아니었습니다. 최고 속도 56km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자주포와 어깨를 겨누려면 발사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K9는 최고 이동 속도가 67kmh로 개량된 것을 비롯해 급속 발사 속도가 15초 이내 6발, 최대 발사 속도 3분간 분당 6발로 사거리 40에서 53km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주포로 평가되는 독일판 저하우비츠 PZH-2000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사 속도뿐 아니라 생존성, 반응성, 기동성에서도 우수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육군에서는 자주포인 K9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와 더불어 수출의 쾌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육군이 주력군이기 때문에 전차와 자주포에 대한 능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K9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적인 북한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앞선 위치에 있었지만 체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위치가 역전이 되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첨단화와 기계화되고 있는 현대 전장에 어울리지 않은 구식 무기들이 대부분의 전력을 채우고 있으며 항공기를 띄우거나 함정을 운행할 수 있는 최소의 연료 공급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개발에 목숨을 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한국에게 위협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완성된 무기는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입니다. 러시아 카투사 로켓을 개량한 다연장 로켓포 M1985와 M1991의 효용가치와 170mm 곡선형 자주포는 확실히 위협적입니다. 휴전선 근처에 각 부대별로 갱도에 위치하고 있는 곡선형 자주포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이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정포는 최대 사거리 43km를 가지고 있으나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60km까지 사거리가 연장되지만 명중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련제 T-54와 T-62 전차에 170mm 포를 올려놓은 자주포는 호미에서 수동으로 장전하여야 하며 발사 속도가 5분에 2발로 K9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입포를 앞세워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K9 자주포와 공군의 대응에 초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사정포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포에 초소형으로 핵을 장착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이나 러시아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전력인 장사정포를 대적하기 위한 K9 자주포의 전략적 가치는 최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